여러분에게 현재 평균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겠다라는 짐작이라는 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게 좀 필요한 이야기일까? 현실적인 원금 복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도 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뼈 아픈 말이지만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 불공평하기도 해요. 여러 면에서 불공평하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된 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점이었거나 또는 재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데 단순히 뉴스 기사나 이제 호재나 그런 것만 믿고 투자했다가 거래 정지 당하거나 뭐 크게 폭락하거나 그로 인한 이제 큰 손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분석이 부재가 된 거죠. 회사를 판단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재령 산업이 오르는데 사실 급등주 아닙니까? 이런 게 뭐 회사가 정말 뭐 좋아져서 뭐 그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상한가 나오고 급등 나오고 뭐 갭상승 갭하락 이렇게 막 흔드는 거 보면 이건 세력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오르면 그냥 오르지 않아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또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아니었죠. 그래서 뉴스에서 막 언급하고 사람들이 사고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나도 좀 한몫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욕심과 생각에서 비롯돼서 보통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운 좋게 수익이 났다면 그걸로 또 이제 뭐 수익을 또 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단계에서 뇌동매매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온통 손실난 금액만 머릿속에 가득 찬 거죠. 이걸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거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또 오르는 주식도 실제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올라타서 손실이 누적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된 건 아니죠. 공부를 했고 뭐 다시 도전하고 이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내가 손실난 금액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죠. 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손실이 나면은 화가 나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뭐 이 정도 했는데, 그래도 내가 뭐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내가 이만큼 경험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사회생활도 힘들지만 사회생활보다 더 적응하기가 힘든 게 전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속임수가 난무하잖아요. 거짓과 속임수와 불공정한 부분들이 아주 가득 찬 곳이란 말이죠. 거기서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투를 또 치르다가 손실이 나게 되는 거. 제가 이거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전쟁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내가 화가 나서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획 없이.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떤 분들은 공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시작하시는데, 그럼 여기서부터는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부를 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저는 공부와 동시에 표현하고 싶은 게 경험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경험만큼 또 중요한 게 없어요. 만약에 제가 모든 답을 다 알려드려도 경험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까진 좋아요. 그리고 경험을 쌓는 것도 좋아요. 근데 또 과거에 했었던 이런 뇌동매매,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종목에 혹해서 매매하는 그런 반복이 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원금 복구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가지를 끊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손실이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 두 가지에 다 포함이 돼요. 뇌동매매는 사실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났고, 근데 이 무지에서 비롯된 손실이 저도 여전히 아직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재료에 속는 거야. 재료가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근데 차트 분석적으로 보나 내 원칙상으로 보나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재료면 한번 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번씩 실수하는데 꼭 똑같아요. 패착의 원인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오래 한 사람도 이러한 실수를 간혹 할 수가 있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그 길을 지나왔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가 전 그건 것 같아요. 패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럼 패배를 인정하게 되면, 저의 경험상은 그랬어요. 이제 이 앞에 두 가지 실수는 더 이상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저것 때문에 망했거든. 내가 저것 때문에 힘들거든. 그래서 내 패배를 인정하고 내가 바뀔 준비가 사실 돼야 돼요.
이게 너무 거창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로 그래요. 시장은 막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 나중에 가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여긴 원래 좀 개미들한테 불리한 곳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곳인 거는 여전해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똑같아요. 지금도 어렵다 하지만 과거에는 뭐 쉬웠겠습니까? 그때도 돈을 잃는 사람들은 늘 존재해 왔어요. 언제나 힘든 것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 순간부터 더 발전이 되면 나의 과거의 패착 요인을 알게 되고 패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분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쩌면은 시장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패착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락장 때문이라고 원인이 분석이 됐다면 그럼 하락장에서 매매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역사적으로 코스닥이 오를 때 우리 주식이 오르죠. 역사적으로 코스닥이 오를 때 한 차례 그리고 또 한 차례 그리고 여기 팬데믹 때 한 차례 또 한 차례 거의 10년 동안 몇 번 올랐어요. 상승장이 하나 둘 셋 네 번 있었어요. 이 네 번의 시점 그리고 이것도 빼야죠. 사실 이거 전기차만 올랐잖아요. 에코프로만 올랐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많이 쳐줘도 네 번이라고 칠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네 번의 이 상황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외의 시간은 보합장, 지루한 보합장 또는 막 툼에 나오는 하락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락장 때문이다? 그러면 하락장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매매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언제 매매를 해야겠어요? 상승장에서 다시 매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상승장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박스 돌파할 때, 뚫기 힘든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그때가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서는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의 저항을 돌파했을 때부터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950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돌파할 때 다시 매매하면 전체적으로 종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시장 때문이 아니라 단타 매매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매매 기법 때문에 손실이 난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매매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눌러요. 그러면 저는 70% 이상의 확률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해당 매매 기법이. 왜냐면 70%라면은 뭐 거의 그냥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변수가 있냐면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내가 또 감정적으로 해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그런 실수가 하나 작용할 수 있고 또 시장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개 정도의 리스크가 또 추가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고 해도 투자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그게 시장에서 먹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법이 더 완벽해야겠죠. 더 완벽해야 거기에 맞춰서 내동매매까지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버냐? 다 똑같아요. 이 1, 2번 단계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4번에서 다시 1, 2번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이제 요거 마음을 요동치는 것을 진정하고 누르고 깔끔하게 나 자신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인 분석에 들어가서 적절한 매매 기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죠. 저도 말하면서 보니까 저도 말하면서 과거에 숱한 그런 것들이 막 지나가긴 하네요. 때로는 공부하기 위해서 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밤새도록 뭐 차트를 보기도 했고 또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종목을 보다가 된통 물리기도 했고 그러다 이제 두들겨 맞으니까 빠따 맞기 시작하니까 여기 들어가면 또 빠따 맞겠구나 생각하면서 또 쫄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심리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아지기도 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또 반복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5번이라고 생각해요.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께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경험도 있고 여러분 전공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있다고 해서 주식을 다 잘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식은 완전 새로운 영역이에요. 여러분은 완전 병아리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니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앞에서 제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이 거대한 자연과 같은 이 정글과 같은 곳에서 나쁜 표현이지만 우리는 한낱 곤충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만큼 준비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어떤 방법과 조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자신이 없다면 그냥 남은 돈을 지키면서 주식을 그만두는 것도 저도 용기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패배를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야 남은 돈까지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5억을 투자해서 3억을 잃었어요.
그럼 나머지 2억 가지고 뭐 해보자. 근데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2억에서 또 1억이 된다니까요. 1억을 또 잃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근데 거기서 그만을 뒀어요. 그러면 그 1억 잃을 거를 안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잃은 게 너무 안타깝지만 또 1억을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같은 일을 사람은 반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것도 대단한 용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꼭 다 때려치라는 건 아니에요. 취미로 계속 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너무 잔소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